자, 그럼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신 대로 이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부산 금정 그리고 전남 영광에서 이 거대 양당이 모두 텃밭을 사수하면서 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좀 더 공고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선거 승리에 대한 뭐 2대2 무승부라고 하지만요. 텃밭을 지켰던 자신감일까요?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그리고 또 센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여당은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에게 조롱당하고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 정치를 쇄신하라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의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앞장설 거고 몸살이지 않겠습니다. 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날까지도 보면 굉장히 접전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야당에게 좀 밀린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던 것도 기억하는데 20%포인트 이상 득표율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자, 강전애 부위원장님 네. 좀 보셨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하나 둘 셋 하면서 뭐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금정구청장 선거에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퍼센트 포인트 차로 네. 이기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쯤에 있었던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거의 오차 범위 내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있었던 22대 총선에 있어서 금정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13%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실상 국민의힘 내에서도 13%포인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한 22%포인트 차로 정말로 굉장히 크게 벌어졌어요. 승리를 했었던 것이죠. 네, 여론조사가 완전히 맞지 않았던 것인지 또 막판 어떠한 새 결집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거의 부산에 내려가 있고 뭐 마지막에 또 1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뭐 한 말이죠. 7번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서울에서? 본인이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해서 결과가 좋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대통령과의 독대에 있어서 본인이 면이 선다고 할까요? 더 크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것을 봤을 때 당의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것은 부산 지역도 꽤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포인트 차로 이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에 썼었던 선거 전략, 물론 후보가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쇄신을 본인이 이끌어내겠다는 것,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했었던 것들이 마지막에 보수층의 마음을 돌린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선거 전략이 맞았다라는 생각에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고 아마 저 내용이 다음 주에 독대에서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이 강전애 부위원장 말씀처럼 이 임적 쇄신, 그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그전엔 사실 수위를 높여왔지만 굉장히 좀 뭔가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내 차별화 전략으로 인해서 선거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당내 입지도 넓어질 거다. 그리고 차기 대권과도 넓어졌다. 이런 전망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자신감을 오늘 좀 표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저런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저런 승리를 줬다면 좀 겸손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나오자마자 본인이 계속 했던 얘기들을 다음 독대를 위해서 어떤 의제 선점 차원에서 제기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부산 금정은 실제적으로는 안 되면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8번의 구청장 선거에서 한 번만 민주당이 됐었는데 그때도 탄핵 이후에 진행이 됐었던 2018년 선거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라는 격차는 저는 적어도 보수 유권자층이 마지막 저항선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방식이 탄핵 저지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선거운동을 했었고 거기에 부산 보수 유권자층이 호응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보수 또는 현 정부가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락하고 많은 악재들이 발생을 하면서 저는 막판에 대거 보수 유권자층이 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동훈 대표 어떤 차별화 전략이랄지, 혹은 뭐 민주당 쪽에서 어떤 실기한 부분도 뭐 어떤 발언이랄지 이런 게 있었다고 보는데 어떤 면이 좀 먹혔다고 뭐 보십니까?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보수층이 소위 현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보수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권자 심리가 가장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을 찍을 수 있을 만한 유인이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판에 이제 김영배 의원의 말 실수,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 유권자층이 나갈 수 있게 유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준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부산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기의 족적들을 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 하나로 소위 지금 현 정부나 국민의힘이 닥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자체를 국민들이 일거에 다 예를 들면 양해해줬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가 더 큰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 또 얘기를 봐야겠죠. 강전혜 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아까 독대 얘기는 뭐 하셨기 네. 때문에 한번 다음 주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올지 의제에 올라갈지 관심이고 어쨌든 민주당 얘기 들어보면은 텃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챙겨놨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리더십을 좀 챙겨놨다. 반면에 어쨌든 중도 뭐 확장 부분에서는 그렇죠. 좀 뭐 숙제가 나왔다 이렇게 뭐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남 영광군수가 굉장히 좀 3명의 후보가 비등비등한 여론조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진보당 후보가 1등을 하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진보당 후보가 2등 그리고 조국혁신당 후보는 3등에 머무르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어서는 본인의 이기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있는 2가지 사건의 선고라든지 이런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되는 당내에서 입지가 적어도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흔들리지는 않을 수 있는 이 정도라고 봅니다. 다만 금정구청장 선거에 있어서 야당들이 이제 조국혁신당과 단일화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2%포인트 차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총선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13%포인트 차로 승리했었어요. 오히려 이게 범위가 더 멀어진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기체제를 시작하면서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금투세 관련이라든지 본인이 어쨌든 대권 가도를 가기 위해서는 집토끼를 넘어선 이제 유권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마음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번에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좀 뼈아프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와서 보는 것이지만 금정구청장 선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막판에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후보 단일화가 되는 과정에서 좀 설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조국혁신당에서 처음에는 도와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막판에 조국 대표에게 와서 금정구청장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것은 만약에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는 경우에 이 책임을 조국혁신당과 분배하기 위한 이런 포석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대2 무승부지만 본인의 텃밭을 가져갔고 앞으로 이제 대권 가도도 있고 지금 대선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 패배했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떤 이 앞으로 영향이 있을지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텃밭을 지키긴 했습니다만 그 영광 지역 자체가 야당 내 야당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8번 군수선거에서 3번 정도가 무소속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적어도 호남 지역엔 2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야당이 좀 강력하게 잘 싸워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호남 정치와 관련해서 저희 호남에 있는 민주당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좀 안주하지 말고 혁신해라라고 하는 흐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광에서 후자의 흐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호남 정치 영역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측면들 그리고 그 혁신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흐름이 있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금정 같은 경우 여전히 보수유권자층, 합리적인 보수유권자층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어떻게 PK 지역에 화답할 것인가라고 하는 난제들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소위 이재명 당대표에게 큰 타격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타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본인이 당대표를 넘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을 해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적어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쇄빙선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쇄빙선이라고 하는 건 얼음을 깨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항구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지점들은 항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쇄빙선이 돼서 좀 강력하게 싸워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네, 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 또는 조국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정당이라는 것이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새롭게 변모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 실망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얘기했고 국민들이 거기에 부응했던 쇄빙선의 역할로 다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쇄빙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조국혁신당이 총선 출마 과정에 있어서 쇄빙선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쇄빙선의 모터를 지금 꺼버린 것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22대 총선 과정에 있어서 당의 공약으로서 지금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20명이거든요. 그거를 한 10명 정도로 낮추겠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조국혁신당이 12명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낮춰달라라고 그 공약을 지켜달라라는 이야기를 조국혁신당에서는 강하게 여러 차례 했는데 민주당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12명이 원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에 간사도 파견할 수 없고 일정 조율 같은 것도 하지 못하고 쇄빙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이 운동장 자체를 굉장히 줄인 것이 민주당이었고 그것이 저는 도화선이 돼서 이번에 곡선과 영광에 있어서는 끝까지 조국혁신당이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특히 진보당에도 밀리면서 영광군수 그 선거에 있어서는 3위로 끝난 것이 굉장히 뼈아플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본인이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국 대표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좀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에서 뭐 다음 주 독대가 예정됐다고 하는데 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자신감이 독대까지 계속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